오늘은 내 맘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송가 부르고요. 테드 강의 리뷰와 성경적 해석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승자의 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다음 주부터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에 시대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요. 음향을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려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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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과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오늘은 승자의 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로버트슨 박사님의 이론을 가지고서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표는요. 로버트슨 박사님의 신경심리학, 뇌과학 이론을 이해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요. 더 좋은 지역사회,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요. 또 이 시간 끝나고 나서는 함께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오늘 이 시간이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신 이안 로버트슨 박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이안 로버트슨 박사님은요, 아일랜드의 인지신경과학자시고요. 특히 신경심리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계시고요. 현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칼 칼리지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글래스고 대학을 졸업하시고 런던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마치셨고요. 신경심리학을 또 런던 대학교에서 마치셨고요. 그리고 또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로트먼 연구소의 객원과학자이시고요. 아일랜드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그동안 250여 편의 과학 논문, 네이처, 브레인 등 수많은 과학 저널에 발표하셨습니다. 아울러 10권의 과학 서적을 집필하고 편집하셨는데 이 10권이요. 이중 다수가 인지 재활 분야의 교과서로 뽑힐 만큼 유명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람의 뇌가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주제를 놓고 폭넓은 집필 및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로버트슨 박사님이 강의하신 테드 강의는요,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뇌과학 그리고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테드 강의를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9분이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길더라도요. 9분 정도 됐는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다양한 3가지의 이론을 이야기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 강의를 보시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돌아와서 제가 그 이론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is the glorious feedback loop of the great city that success engenders success. Why would that happen? The answer is
The winner effect. The winner effect is a term in biology which means if you set one animal to compete with a weakened opponent, and he wins, of course, he's more likely to win a second game or match against a strong opponent. And this applies to humans as well. And American boxing promoters have known about this for centuries, long before any pointy-headed scientists came across it. And it benefited Mike Tyson when he came out of jail after 3 years for rape, because Don King set him up with a very important experience that would change his brain. Tomato cans, for some reason I've never been able to find out, is the American boxing term for weakened opponents that you give your would-be champ to fight before the really big match. So here was Tyson's first tomato can. Poor old Peter McNeely from Boston Irishman. And what happened? 89 seconds. His second tomato can was Buster Mathis Jr. a couple of months later, Philadelphia. He lasted 3 rounds, but it was a sad sight. His third match, 9 months later, was against Frank Bruno, the reigning champion, the Londoner, and he demolished Frank Bruno. His brain had been changed by success. And so the way this works is that any contest you have, it could be a chess match, it doesn't have to be fighting. Any contest you have, male or female, your testosterone rises in response to the challenge of the contest. The more it rises, the more likely you are to win it. And testosterone has a very important effect and generates and increases the activity of dopamine, which is a critical chemical messenger in the brain. And dopamine is the medium of success. And that's the reward network. And success switches that on. But dopamine has other very important effects on the brain, because it's critical, particularly for the functioning of the front part of the brain, the frontal lobes, which are critical for motivation, for focus, for setting goals. So that's why success not only makes us more bold and feel better, it's a bit of an antidepressant and a bit of an anti-anxiety drug, it also makes us a bit smarter. So that's one reason how cities changes, by success experiences. Of course, not for everyone. Some people have bad experiences in cities, but in general, people go to cities because there's a chance of success. And success makes you feel good, and it makes you smarter. Novelty. Novelty in mice triggers new brain cells to grow and improves memory. We don't know in humans if it does this. But novelty has its effects by a second chemical messenger in the brain called noradrenaline, or norepinephrine in America. And this is a remarkable substance. It's a bit of a brain fertilizer. It makes the plastic changes in your brain with experience happen more easily and more quickly. So it helps learning. It helps memory as well. So the novelty of the city, the fact that often you are surprised by things you did not expect to see, compared to a smaller community where things are more predictable. And of course you get creativity from small rural areas also. I'm not saying this is all the feature of the city, but cities are cauldrons of creativity. And novelty is a big factor in changing the brains of people. And maybe this is one reason why people in mentally stimulating jobs are less likely statistically to be diagnosed with Alzheimer's disease later in life, possibly because the novelty of that stimulating job has bathed their brains in noradrenaline for many years. That's a hypothesis. Particularly for our two favorite chemical messengers, noradrenaline and dopamine. Too little of either of these drugs and our brains underfunction. Too much
and they underfunction. So if we're too laid back and too relaxed, we don't really come up with the mental goods. And on the other hand, if we're overstressed and we're over demands made on us, we get poor performance for different reasons. So here's the perfect city. The perfect city will keep us in the Goldilocks zone. So there is a third thing that affects our brains in the city, and not always for the good. And that is other people. Sally Dickerson in California has shown the biggest stressor is called social evaluative threat, the fear of the negative opinion of others. Charles Darwin identified this. He said the emotion in question is shame, and it relates entirely to the judgment of others. If you're a baboon, the biggest stress you can have, as measured by how much of the stress hormone cortisol is pumped into your blood, is to have your social rank diminished. So cities with all these walking faster and thinking faster and all this competition and other people succeeding and maybe you don't, there's a lot of fear of the negative opinions of others and the views of others, particularly where there are social hierarchies. So the risk is, in terms of changing our brains, that the cities provide us with multiple little episodes of shame, in Charles Darwin's terms. Multiple little exclusions, mini exclusions, that, if you like, maybe stress us or demoralize us and tip us out of the Goldilocks zone of our optimal functioning. So what do we do about this? Well, I'm setting up a perfect cities challenge to you all here. I've come up with 4 ideas that I'm going to present to you now. Let's have success markets, or dopamine markets. These are places where successful people who have made some success in some area go and generously offer to give a success experience to someone else. It could be a musical instrument, it could be a business plan, it could be social skills, it could be anything. And maybe people exchange with each other. But everyone has to leave this market with something, and that is a little extra dopamine in the reward system. Let's have novelty benches. Designated areas where strangers choose to sit down and impart some surprise or novelty within limits to the people beside them. Tell them something. I just thought this. Or this once happened to me. And people exchange ideas to make the city more interesting. We might have Goldilocks tents. For the people that are jaded and bored and in a kind of mindless haze because they don't like their job or they don't have a job and life seems very grey, put them in a red Goldilocks tent to push them up into the Goldilocks zone with music, with smells, with other people who are looking to energize themselves. And finally, we could have nod zones. Streets, Grafton Street, Henry Street, that are designated as places where there's little nod signs where you say, look, in this street, we would like you to acknowledge strangers. Not everyone, but acknowledge some strangers. Oh, yeah. Meet their eyes, not too threateningly. But the perfect city is about harnessing the winner effect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people to get the most out of lives and to be creative and innovative in solving the incredible problems of a very crowded but very wonderful world. Thank you very much indeed. Thank you. 네, 짧게 편집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열심히 이한 박사님 책과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이한 박사님, 로버트슨 박사님의 그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의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 전설의 핵주먹이라 불리는 마이크 타이슨 얘기를 하면서 승자의 뇌를 어떻게 활성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거기에 이제 기인하는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쟁 상태에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경쟁 상대에 반응을 하면서요, 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을수록 도파민의 생성과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의 생성과 활동이 촉진이 되면은 이 도파민의 영향으로 인해서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이크 타이슨이 챔피언과 경기를 하기 전에 조금 쉬운 상대 두 명을 골라서 먼저 이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화되면서 이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면서 생기는 그 승자 효과를 미리 좀 이렇게 땡겨서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파민은 승리의 보상으로 동기부여, 집중력,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따라서 성공은 사람을 대담하게 하고, 그게 성공이 뭐 크든 작든지 간에 작은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담하게 하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걷어내게 하면서 두뇌를 더욱 영리하게, 훨씬 스마트하고 두뇌의 어떤 영역을 넓혀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3살 이후로 두뇌의 영역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로버트슨 박사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들의 이런 상황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두뇌의 영역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두뇌의 영역이 개발되는 과정 가운데 이 승자의 뇌라고 하는 이런 어떤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게 기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뇌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승자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이 로버트슨 박사님이 도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승자의 뇌에 관련해서 도시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는 이 농촌 사회와 비교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문화가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작은 승리 그리고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은 구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자의 뇌를, 이게 보면은 분명히 승자의 뇌가 있으면은 패자의 뇌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이제 패자의 뇌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승자의 뇌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좀 더 확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이 승자의 뇌의 어떤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블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블티, 참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의 순기능으로 두 번째로 제시하신 그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 참신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신한 환경을 만나면 뇌 세포가 성장하고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신성은 두뇌에 영향을 미치고요. 노르에피테프린인데요. 네프린으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노르에피테프린의 활성화를 시키고요. 노르에피테프린은 두뇌용 비료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영양제라는 거죠. 두뇌에 대한 영양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참신한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우와 이런 건 처음 봤다.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우리 뇌에 비료도 되고 영양분도 되고 학습과 기억력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환경,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게 뇌에 굉장히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발달을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환경을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시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도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하고 많은 문화가 이렇게 융합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 참신성을 경험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순기능으로 이 참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뇌도 발달될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로버트슨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순기능에는 다 역기능들이 있죠. 도시의 어떤 역기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홈레스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노숙자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역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승자의 뇌는 분명 승자의 뇌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은 성공을 자꾸 맛보면서 우리의 뇌가 이제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꾸 승리로 갈 수 있는,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가고 큰 승리가 또 큰 승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뇌가 작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번 패배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승자의 뇌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이 패배에 익숙해지는 환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도시의 역기능이기도 하죠. 자꾸 이렇게 패배를 맛보신 분들의 어떤 상실감, 소외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팽배한 게 또 도시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 패자의 뇌를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그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집단 내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내가 막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죠? 파이어 당했다든지, 그 사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내가 제안했던 프로젝트가 거절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이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들의 패배자의 뇌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꾸 패배자의 뇌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 수치심을 계속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기가 꺾이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승자는 자꾸 승리하는데 패자는 자꾸 패배하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패자가 계속 패배하게 되고 뇌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도시의 역기능이 바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도시의 어두움, 도시의 그런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LA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자동차도요, 요새는요, 유리 깨고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팬데믹 기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돈 벌 길이 없으니까 이 자동차에 그 기름 탱크를 뚫어갖고 기름 뽑아가는 도둑들도 많았고요. 요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900불 이상 이게 피해 금액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들이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도시의 어두움이 짙어진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로버트슨 박사님이 이 패배자의 뇌를 자꾸 승리자의 뇌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도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그런 순기능을 강화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는 도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4가지의 그 패배자의 뇌를 승자의 뇌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4가지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정치인이라면 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셨을 줄 압니다. 첫째는 성공을 공유하는 시장. 그래서 자꾸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성공을 공유함을 통해서 무언가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성공을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겠구나. 그 분야에 맞게. 그래서 이 도파민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오면은 누구든지 이 도파민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 참신성 벤치라는 걸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벤치에 이렇게 착석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자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까 골드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영국에서
저기 잉글랜드 주역이 유명한 만화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그 만화 영화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의 텐트라고 교수님의 그 텐트 이름을 바꿨어요. 빨간색 텐트, 뭐 파란색 텐트 있었는데 저는 그걸 용기의 텐트로 바꿨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패배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 용기의 텐트에 와서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승자의 뇌로 자신의 어떤 방법을 바꿔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사가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Hello, how are you doing? 이러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자꾸 저한테 저 모르는데 공원 이렇게 거는데 Hello, how are you doing?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저는 나 잘 지냈어. I'm fine 하면서 주저리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뭐 이렇게 영어로 막 이제 조금 요새는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하고 있어 뭐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Hello, how are you doing 하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I'm fine, thank you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How are you doing 하면은 뭔가 얘기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주저리 얘기했었는데 그분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펴지게 하고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눈 맞추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한마디 해주는 게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런 뇌를 자극하고 우리들이 승자의 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브리지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패배자의 뇌에서 승자의 뇌로 갈 수 있는 건가? 저는 이거는 격려와 나눔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 이런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우리들의 지역사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로버트슨 박사님의 이론과 저희가 결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1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동기의 시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의 시작,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나눔을 실천해야지,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2절에 보시면은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데 조금 더 아끼는 이가 없더라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더 큰 은혜가 넘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나눠서 더 이렇게 함께 나누고 패자들을 승자로 올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나누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그리스도 공동체 사회에는요 패자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되고 딸이 되고 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치고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 이 로버트슨 박사님의 그런 이론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칭송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무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이 패배감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그리고 또 수치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뭔가 실천과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버트슨 박사님의 그 승자의 뇌 이론을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회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장치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성공을 공유하는 도파민 시장, 참신성 벤치, 용기의 텐트, 인사구역, 이런 것들을 꼭 이런 방식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선행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함께 찬양했던 내 맘과 정성을 다해서 1절 찬양 한 번 더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축복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우리가 또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 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르며 나눔과 사랑과 공생과 상생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실천하며 나아가실 빛과 소금 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